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단타 스캘핑 하는 영상을 이게 핸드폰 MT5 지금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MT5로 매매하는 영상을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화면이 제가 폴더폰이라서 지금 2분할로 되어 있고요. 왼쪽은 메타트레이더 4고 오른쪽은 메타트레이더 5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화면으로 제 매매하는 영상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게 두 개의 화면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제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주문 체결하고 청산하고 하는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세팅한 거고요. 지금 화면 세팅 구성 보시면 지금 이평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평선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평선 그리고 밑에는 ADX 뭐 D 마이너스 D 플러스 이렇게 두 선만 이렇게 보이게 해서 지금 세팅해 놨고, 자 제가 이제 스캘핑을 할 건데, 제 매매 기본 컨셉은 이평선 추세에 이제 맞춰서 이제 단타 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매매를 좀 잘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지금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단타 스캘핑도 제가 이제 매매를 해보면 매분 매 초마다 이렇게 스캘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딱 진입해야 될 자리가 왔을 때만 짧게 먹고 빠지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단타를 좀 많이 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게 이제 물리는 그 시간이라든지, 그 물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제가 포지션 진입하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익절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손절로 끊거나 이제 하는 거래를 전 선호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자리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숏으로 지금 포지션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7개 지금 포지션, 1럿으로 7개 포지션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앞선 음봉이 지금 출현하고 지금 이평선 밑으로 지금 종가 마감을 해서 저는 이제 들어가는 관점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같이 있냐면, 이제 앞선 양봉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음봉이 나왔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캔들이 나오게 되면 앞선 양봉을 음봉이 이제 잡아먹게 되죠. 이거를 뭐 인걸핑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요런 류의 이제 캔들이 발생이 되면 좀 진입을 많이 시도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진입 자리를 들어가면 길게 홀딩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포인트 폭 정도 나오면 청산을 하는 편이고, 지금 제가 들어간 기준이 14.7이면 지금 벌써 11.5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 정도 포인트가 지금 3포인트가 넘는데 이건 정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익으로 지금 정리를 했고요. 해서 지금 오늘 거래를, 이게 거래를 많이 한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많이 한 건 아닙니다. 1낫이라는 포지션을 지금 여러 개 한꺼번에 들어간 거고요. 자, 익절 잘했고 지금 꼬리 말면서 지금 다시 또 살짝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단타 스캘핑을 너무 이제 많이 진입을 하다 보면 이게 잦은 손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해서 제가 이제 세우는 원칙은 이평의 방향,
이평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평의 방향에 맞게끔 단타를 쳐도 그 방향으로만 이제 친다라는 이제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캔들이 나왔을 때만 이제 진입을 한다. 그런 대원칙이 있고,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했는데 캔들이 다시 이제 위로 이렇게 솟구친다든지 이랬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바로 한 봉이나 두 봉 정도 안에서 이제 손절을 친다. 그러면 손절을 치면 보통 제가 요 들어간 봉 사이즈만큼의 이제 손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분이면 보통 대략 3포인트 내외에서 이제 손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들어갔을 때 뭐 반대로 밀린다든지, 반대로 이제 밀려서 내가 진입한 봉보다 위에서 또는 아래에서 뭐 종가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체 없이 손절 달리고 다시 또 진입 자리를 찾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자리를 기다릴 건데, 이게 자리가 보통 제가 스캘핑 해보면 제가 원하는 자리는 한 30분에 한 번? 뭐 요 정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자주 이렇게 뭐 매 분봉마다 들어간 자리는 좀 많지 않고, 조금 확신이 좀 떨어진다라고 싶은 자리는 보통 이제 라수를, 포지션 사이즈를 좀 줄여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지금은 지금 반등을 줬다가 다시 또 앞선 양봉을 이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캔들이 어떻게 마감을 해주는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숏을 한번 진입해 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왜 숏을 진입했을까? 이 앞선 음봉하고 양봉하고 음봉이 지금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음봉이 살짝 조금 더 낮게 마감했다고 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이러니까 이제 바로 내려가 주진 않고 지금 위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요거는 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짧게는 1%, 아니 1포인트, 길게는 2포인트 정도 익절 폭이 나오면 이건 바로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밀려서 요 위에서 마감을 하면, 반대로 밀려서 그러면 손절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리가리를 조금 하면서 그래도 내려가 주는 모습인데, 1포인트 정도 나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스캐핑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1포인트를 갔다가 지금 올라갔어요. 정신 차리고 익절 기회를 놓치면, 정신 못 차리고 놓치면 이렇게 이제 수익이 지금 손실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서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아쉽죠. 수익 구간이었다가 손실 구간으로 지금 다시 돌아나가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지금 횡보를 하는 모양새인데, 이건 봉 하나를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이평선은 지금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봉을 더 보면서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좀 나올 수 있게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지션이 물린 상태에서 아무 때나 뭐 이렇게 뭐 버틴다든지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포지션 사이즈랑 지금 사이즈랑 지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해놓은 최대 손실 금액 정도가 만약에 와버렸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제 손절을 또 날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계좌가 통째로 날아가는 그 대참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선물하시면서 굉장히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지금 또 버티니까 지금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골드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자, 이것도 익절로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불안했던 자리였던 게,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좀 확신이 없어서 하나만 들어갔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손절을 했다고 하면 또 요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거를 못 먹고 아쉬워하고 내동이 왔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캘핑 하면서 약간 좀 일종의 페이크 같은 이런 무빙들이 좀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네, 좀 전에 거래는 2.4포인트 정도, 네, 2.4포인트 정도 나온 거래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원래 같으면 이런 봉이 지금 이 일전 양봉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지금 하락 낙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락의 굉장히 큰 신호입니다. 따지면. 그러면 여기서 또 들어갔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고 하면 이만큼의 익절 폭은 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자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차피 저는 이제 여기서 잡아서 이걸 버텼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끄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자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지금 이평들 배열 상태가, 제가 지금 이평이 총 4가지인데 요선, 요선, 요 두 선 해서 4가지인데, 이 두 개선은 이제 단기 추세로 보고 있고 5일선, 11선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선, 요건 61선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큰 추세는 60, 31선이 데드 크로스냐, 골든 크로스냐,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저는 긴 추세를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역배열인 상황에서는 그 단기 추세가 정배열인 상태 일지어도 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올랐다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매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추세를 역행해서 역매매로 잘못해서 물렸을 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손실 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에 손실은 굉장히 길게 버티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저 역시도 트레이딩을 뭐 2년 넘게 했긴 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 크게 잃었을 때 경험이 추세에 역행하는 역매매로 물려서 물타고, 또 물타고,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오르겠지, 물타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큰 시드를 저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세 매매로 저는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 추세 매매도 길게 홀딩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그
그 이평의 큰 흐름 안에서 제가 단타로 계속 먹더라도 결국에는 긴 추세를 길게 홀딩해서 한 번에 먹는 거라 크게 틀리진 않아요. 대신 잦은 매매를 하면 이제 나가는 수수료나 그리고 이제 피곤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리스크를 제가 관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매매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수수료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수수료가 여기에 나오지만 이게 토탈이기 때문에 지금 요 거래를 보면 수수료가 2.83에 제가 숏 포지션 들어와서 1.36에 지금 나온 건데 대략 한 2.5포인트 정도 되죠. 2.5포인트인데 수수료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 250불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47불 정도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적다라는 게 보이죠. 해서 여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랏 거래당 3불 정도 수수료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스프레드는 지금 보시다시피 스프레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거를 제가 크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거의 스프레드 간격이 붙어서 다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최근에 스프레드 보면은 아마 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0.1 아마 차이 정도 지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자, 지금 하락 흐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자, 이런 하락 흐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타 매매도 계속 합니다. 어떤 단타 매매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캔들 패턴이랑 틀리긴 하지만 음봉이 양봉을 잡아먹지 않았죠. 틀리긴 하지만 이렇게 이평이 역배열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단기 이평선을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재이탈하고 나오는 이런 흐름의 무빙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적은 라수로 중간중간 진입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손절은 이 봉 상단에서 이제 날리거나 이제 반대로 양봉이 출현해서 단기 평선을 위로 이제 종가 마감을 하고 안착을 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절을 날립니다. 자, 지금 오늘 하락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자리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선물 매매라는 게 시간이 만약에 본인이 좀 많으신 분들이면, 개인적인 시간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하루에 뭐 두세 시간,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단타 스캐핑 매매를 해도 이렇게 뭐 큰 라수 말고
최소 0.01낫으로도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0.01낫으로 하면 1포인트가 오르거나 빠졌을 때 대략 한 1달러 정도 이제 수익이거나 손절이 발생이 되는데 하루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뭐 못해도 한 2, 30불 정도는 이제 벌어가실 수 있겠더라고요. 뭐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뭐 하루 소소하게 뭐 100불 내가 시드 입금해서 뭐 2, 30불 벌어 간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지금 1달러가 한 1,500원 정도 하니까 뭐 20불로 따지면 한 3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만원 그냥 소소하게 핸드폰으로 뭐 알바하는 거죠. 알바는 아니고 뭐 재테크 아니면 취미생활. 그러면 그게 뭐 선물 매매가 24시간은 아니고 또 주말 휴장이 있기 때문에 주 5일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 한 뭐 20일 내외 거래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하루에 2, 3만 원 정도 이렇게 소소하게 버시면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하루에 2, 3만 원인데 뭐 한 달 20일 잡고 뭐 한 5, 60 버는 거잖아요. 뭐 그거면 뭐 직장인이시거나 유부남이신 분들 한 달 용돈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이죠. 하지만 이 매매를 하는 시간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을 안 하고 원칙 없이 기준 없이 집중 안 하고 매매하다가 잘못해서 물렸을 때 대응도 안 하고 그걸 방관하고 에이 뭐 가겠지 아니라는 생각으로 포지션을 냅두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계좌가 갈립니다. 이 매매에서는 청산이라는 소위 이제 마진콜이라고 부르는 그 저승사자가 있어요. 그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들어간 포지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손실 금액이 제가 뭐 100불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이제 뭐 95불 정도를 찍는다. 그러면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는 이제 알람이 먼저 오거든요. 위험하다. 지금 네 계좌가 지금 마진콜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00불 갈 때까지 냅두면 그냥 마이너스 100불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가 100불이었으면 그 계좌는 이제 터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터지는 거는 뭐냐? 이제 포지션이 자동 종료가 돼요. 마이너스 100불 손실이 찍히는 순간 그러면서 내 계좌는 영원이 되는 거죠. 이게 증권사 선물 거래랑 좀 틀린 게 이거를 이제 CFD 거래소라고 하는데 CFD 브로커 거래소 이 CFD 거래소들은 본인 계좌가 그 자녀 시드가 있는 만큼만 이제 마진콜이 일어납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미수금이라고 하나요? 손실이 나서 선물하면 그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증권사로는 해외 선물을 안 해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빚으로 돼서 증권사에서 이제 채무 독촉을 받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빚쟁이가 되죠. 이제 그런 반면에 이 해외 CFD 거래소는 이제 빚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보유 시드만큼만 이렇게 청산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어찌됐든 그 정도까지 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돈을 벌자고 하는 건데 마이너스가 나면 가슴이 아프죠. 자, 지금도 제가 이제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떠드는 사이에 또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또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매매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예상하는 거거든요. 제 예상은 이렇게 바텀을 한번 만들고 지금 반등을 했다가 다시 재하락하고 이거를 더블 바텀 만들고 올린다든지 이런 흐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릅니다. 원바닥 만들고 이렇게 저점을 또 깰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봉이 어떻게 마감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진입을 선택할 거고요. 자, 지금 음봉이 좀 꽤 크게 되고 있어요. 자, 진입합니다. 해서 자, 이 역시 같은 패턴. 앞선 양봉을 음봉이 이렇게 감싸는 듯한 이런 캔들 종가, 그러니까 완성이 됐을 때 들어갑니다. 이게 중간에 들어가면은 이게 나중에 다시 밀려서 저게 장악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봉에 마감이 들어갔고요. 지금 또 1포인트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진행봉이 지금 22초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2포인트 정도 나와서 이 정도면은 익절을 해야 되는데 원래 봉 마감까지는 제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망설이면은 수익 구간이 이렇게 본절로 오거나 이제 마이너스로 오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수익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빨리빨리 스캘핑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다시 잡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또 한 봉, 두 봉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1포인트 정도 나오는데 앞선 2포인트를 봤기 때문에 이게 또 1포인트에 만족을 못하죠.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익절 버튼에 손이 또 빨리 안 가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익절은 진립니다. 근데 또 너무 짧게 먹는 거래도 안 좋은 게 먹을 만큼은 먹어줘야 이게 매매하는데 또 뭔가 먹을 만큼 먹어줘야 아쉬움도 안 생기고 뭔가 좀 뿌듯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먹을 만큼 못 먹어주면은 그것도 또 매매 심리에 자극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익절 폭 먹어야 되는 폭만이나 이제 손절 폭 그런 기준과 원칙은 본인들이 차트를 좀 많이 돌려보시면서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정형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정형화를 시켜 놓으시면 기준과 원칙이 생겨서 그거에 딱딱 맞는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 심리가 좀 덜 흔들리고 안정된 승률과 안정된 익절과 리스크 관리되는 손절 폭으로 계좌를 꾸준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물 매매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좀 전에도 제가 익절을 했는데 이거는 1.7포인트 정도 익절을 한 겁니다. 더 가네요. 이게 참 하면서도 어려운 게 이렇게 익절을 1.7포인트로 끊었는데 이렇게 더 가잖아요. 아쉽죠. 예, 아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더 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도 저는 자르는 이유가 그 꼬리를 만다든지 계속 수익 구간에서 마이너스 구간으로 갔다가 다시 수익 구간으로 가는 저는 이런 흐름 자체가 그걸 이제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1분이든 1분봉으로 하면 1분이든 2분이든 뭐 길게는 5분이든 10분이든 그러면 저는 그게 굉장히 더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을 줬을 때 저는 이제 빨리빨리 자르는 편이고요. 만약에 정말 길게 본다라고 하면 길게 보는 매매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하루에 뭐 20포인트, 30포인트 목표로 두세 시간 뭐 아니면 한두 시간 매매하면서 그 정도의 목표를 잡고 있다면 그렇게 길게까지 홀딩하면서 버틸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매매한 것처럼 1, 2포인트씩 따박따박 하시면 뭐 설령 손절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2, 30번 정도 거래를 하면 되는 셈이라서 원하는 목표까지는 2, 30포인트는 금방 합니다. 제가 나중에 매매 영상에도 올릴 건데 매매 영상이 아니라 매매 영상 말고 뭐 교육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좋아하는 패턴이나 캔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영상도 올릴 건데 저는 참 주목을 하는 게 이런 이제 앞선봉을 잡아먹는 이런 캔들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꼬리가 긴 꼬리가 길고 하락 추세에서 꼬리가 길게 나고 양봉으로 마감한 캔들이라든지 이런 류의 캔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 그 차트를 좀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캔들이 발생하면서 그 차트 추세가 이제 바뀌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큰 추세는 이제 이 이평선으로 길게 잡고 가지만 그 안에서 흐름이 뭐 추세는 크게 하락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자리들을 잡아야 되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류의 캔들을 좀 유심히 좀 본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이런 날은 나가서 운동하기 딱 좋긴 한데 요즘에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이제 날씨도 좋고 이제 좀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트레이딩 하는데 외로움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체력 관리도 무시 못 하거든요. 건강 관리, 체력 관리 잘 해야 또 매매도 건강하게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잘 안 따라줘서 자주는 못 나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운동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시면서 사회생활을 하시던 매매를 하시던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봉에서 원래 진입을 해야 되는 기준이거든요. 제가 지금 떠들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놓쳤는데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여기다가 잡아 놓을게요. 손절이 나갈 것 같아서 잡았는데 여지없이 손절가를 쳤습니다.
지금 오늘 첫 손실 거래가 지금 생겼네요. 네. 유일한 지금 점이 하나 생겼어요. 자, 지금 이런 흐름이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흐름인데, 지금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제가 지금 숏으로만 대응해서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선 지금 장악형 음봉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으로 밀어 올린다. 네, 이거 진입을 여기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반등이 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 매매 경험상 적어도 2평 장기 요 두 선까지는 한번 가더라. 자, 요런 흐름이 자주 보인다. 자, 그래서 진입을 롱으로 해본 거고요. 지금 익절 폭이 아직 1포인트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요. 지금 1포인트 이상 나왔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포지션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앞선 손실을 뭐 만회하고도 훨씬 더 먹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아느냐 이럴 수도 있죠. 이게 다 경험입니다. 경험이고 차트를 많이 돌려보면서 관찰을 많이 한 거죠. 뭐 복기도 하고 뭐 연구도 많이 해보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요 구간에서 한번 실패를 하고 이렇게 치고 올랐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응의 매매인 셈이거든요. 따지면 대응. 아니면 여기서 진입을 안 하고 더 올라왔을 때 위에서 숏을 친다.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라서. 근데 지금 제가 롱으로 들어간 거는 분명한 건 영매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본인이 들어가는 내 자리가 영매매인지 아닌지, 그 영매매의 기준은 이제 큰 추세에서 내가 어떤 추세를 기준으로 잡고 있느냐에 따라 영매매인지 아닌지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1분봉 차트에 지금 장기라고 얘기하는, 저한테는 장기예요. 32평이랑 62평을 기준으로 영매매라고 말씀드린 거라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고 아마 매매 거래량이 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잠깐 영상은 여기까지만 올려드리고요. 또 다음 매매 영상으로 제가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